그런데 오늘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전 시장 말고도 후보들 간 본격적인 신경전도 시작이 됐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웨이에 출연한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대표를 거론한 것에 대해서 두 사람 지난 전당대회 때와 비슷하게 설전이 오전 내내 오고 갔습니다. 조기 대선을 가져온 여러 가지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제가 지금 나온 후보 중에서 한동훈 후보만큼은 반드시 이겨야 되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우리 아버지가 불법계엄 하셔도 막습니다. 가슴 아프더라도 불법계엄 하는데 그러면 민주주의자가 막지 안 막습니까? 10시 반에 당신이 내 위치에 있었다. 당신 막을 거야 안 막을 거야? 말들을 못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는 말들을 못하는 것 자체도 문제라고 봐요. 네, 아버지가 계엄을 선포했어도 막았겠다는 한동훈 전 대표 얘기까지 들어봤는데요. 위원정 의원님. 네. 어제 뉴스회에서 출연한 나경원 의원이 뭐라 그랬냐면 한동훈만큼은 꼭 이겨야 되고 조기 대선의 여러 원인을 생각하다 보면 한동훈만큼은 꼭 이겨야 된다. 왜 조기 대선 열렸는지 한동훈 전 대표 책임도 크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글쎄요, 지난번 당대표 선거 때도 꽤 두 분이 이제 갈등 관계에 있었죠. 당시 이제 패스트트랙 사건 수사와 관련해서 당시에 나경원 의원이 한동훈 전 당시 대표에게 이제 좀 이 나만 봐주기를 요청 내가 언제 했냐 이런 식으로 해서 꽤 다툼이 있었습니다. 예. 자, 근데 지금 이제 상황은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표를 상대해서 이기는 후보를 뽑는 거 아니겠어요? 예. 자, 그렇다면 당내에서 나서시는 분들은 누가 이재명을 상대하는 게 좋을지 이걸 지금 당내 경선에서 목표로 삼아야 되는데 근데 나경원 의원 같은 경우는 한동훈을 이기는 걸 목표로 삼았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걸 보면 글쎄 목표 설정이 좀 다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된 원인 과연 누구일까요? 이게 지금 결국 따져가면 결국 윤석열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으로 빚어진 사태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아무 대통령은 잘못이 없고 근데 그 탄핵에 앞장섰던 한동훈 대표에게만 책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도 이건 좀 논리적인 모순 아닌가요? 왜냐 아무것도 없는데 대통령 탄핵이 이루어진 건 아니지 않습니까? 결국 대통령의 어떤 위헌위법적인 이 비상계엄을 했고 그게 헌법재판소 이번엔 결정문에 8대 0으로 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이제 그 이후에 결국 탄핵 소추가 돼서 결국 이루어진 것인데 근데 나경원 의원은 그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그러면 찬성하시는 건가요? 옹호하시는 건가요? 저는 그 입장부터 먼저 입장을 이야기를 하고 그렇다면 나는 계엄에 찬성한다. 그렇기 때문에 계엄은 아무 문제가 없었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서 그다음에 이제 한동훈 전 대표의 어떤 책임 이런 이야기를 옮아가는 것이 저는 논리적 순서가 아닐까 싶습니다. 곧바로 SNS에 한동훈 전 대표가 글을 올려서 거기에 이제 과거 통진당의 이정희 후보 사진을 올려놓고 기득권 연명 말고 국민 승리를 해야 된다. 통진당 당지 말아야. 과거에 이정희 당시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 얘기는 난 박근혜 전 대통령 떨어뜨려 나왔다. 이걸 나경원 의원에게 고스란히 이렇게 SNS로 공격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향후에 이제 국민의힘 대선 후보 경선 TV 토론회가 상당히 저는 기대가 됩니다.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그런데 나경원 후보에 대해서 좀 비판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아니 이번에 조기 대선이 열린 이유가 뭡니까? 이게 국민의힘이 배출한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분 때문에 지금 조기 대선이 열렸으면 어쨌든 간에 이러한 상황에 대해서 책임 있는 후보라고 하면 사죄도 하고 또 그다음에 이러한 모습 보였지만 우리 보수 정당이 앞으로 어떻게 변화하고 어떻게 쇄신하겠다 한번 믿어달라. 좀 이런 방향으로 조금 선거 캠페인이 전개가 되어야 되는데 나 한동훈 떨치려고 나왔다.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국민들이 국민의힘을 바라보는 어떤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나경원 후보가 정말 대선 후보라는 자리가 상당히 무거운 자리인데 여기에 대한 진지함이 너무 없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나경원 의원도 가만히 있지 않고요. 여기 결과적으로 진보단 세력이 바라는 상황으로 이어질 거 우려한다라고 맞받아쳤어요. 지난 전당대회 때도 가장 전당대회 토론회 막판 때 치열하게 설정이 오고 갔던 두 사람인데 일단 국민의힘 내부의 대체적인 시각은 빅3는 김문수, 한동훈, 홍준표 이렇게 일단 좁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김문수 전 장관과 홍준표 전 시장은 대통령 탄핵에 반대했고 그러면 한동훈 전 대표는 대표적인 탄핵 찬성파인데 변수는 이걸 거예요. 구자랑 변호사님. 주말 새 오세훈 시장 대선 불출마 그리고 유승민 전 의원은
경선 불참 이렇게 정리가 됐으면 빅3를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이라고 봤을 때 그러면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 중에 누가 4명 컷오프에 올라갈 거냐? 어떻게 개인적으로 보세요? 저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나경원 의원이 좀 더 우위에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예. 일단 오세훈, 유승민의 불출마 선언으로 표심이 어디로 갈까 생각을 해보면 아무래도 예. 그분들은 중도 외연 확장에 대한 부분이나 전략적 선택에 대한 부분을 고려했던 그런 표심이 갔을 거라고 생각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냥 뭐 직관적으로 그냥 근거 없이 느낌적으로 쪼개보면 뭐 한 3대7 정도로는 그 탄핵을 찬성했던 안철수, 한동훈 쪽으로 갈 것이고 한 30% 정도는 이제 뭐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이쪽으로 갈 수 있는데 김문수 전 장관은 사실 초반에 돌풍을 일으켰던 거에 비해서 지금 의원들도 새가 별로 붙지 않고 있고 나경원 의원이 그걸 잘 포착해서 지금 같이 동행을 하고 다니는 것 같은데 예. 그럴 경우에는 김문수 전 장관의 표가 나경원 쪽으로 이동하는 게 옳겠구나 이렇게 이제 변할 수 있거든요. 제 생각엔 그래서 빅3라고 불리는 저분들 사이에서 예. 사실 강성 지지층의 표가 특히 이제 친윤이라고 했던 표가 나경원 쪽으로 이동하면서 나경원 의원이 이제 김문수 장관의 표를 좀 공유하면서 올라갈 가능성이 높지 않은가. 지금 안철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명확하지 않고 지금 언론 노출도 지금 상대적으로 적거든요. 예.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굉장히 오세훈 시장에 의해 가지고 지각 변동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수혜를 보지 못하는 구도 아닌가.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이렇게 대립각을 세우는 거는 그걸 명확하게 포착을 하고 그걸 의식해서 그 표를 흡수해 가지고 4강 안으로 들어가겠다. 1차 목표를 그렇게 세운 것으로 보이는데 저 역시 사실 경선이라는 거는 내가 대선 후보가 돼보겠다. 그리고 본선 나가서 내가 이길 수 있다는 생각으로 하는 것이지 참가의 의의가 있거나 누구 떨어뜨리려고 하는 건 아니거든요. 제가 4강 안에 들어가더라도 나경원 의원은 정치적으로 저건 패착이고 두고두고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거에 의해서 후보 안에 화학적 결합은 물 건너간 거 아니냐. 내부에서 그런 비판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앞으로 본선에서도 계속 걸림돌이 될 만한 행동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당내 경선에서 화학적 결합을 이룰 수 있기 위해서는 선은 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거는 한동훈 대표에 대해서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지난 전당대회 때도 둘이 설전 벌일 때 한동훈 대표가 했던 발언에 대해서는 저건 선 넘었다라고 그때 저는 비판했었어요. 예. 그러니까 똑같은 잣대입니다. 저는 그래서 한동훈 대표도 그렇고 나경원 의원도 그렇고 선은 넘지 말아야지. 그래야 보수에 대해서 분열이 이루어지지 말아야 된다는 그 지지층에 대한 이제 요구에 응답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구자랑 변호사께서는 나경원 의원이 이 마지막 4위 싸움의 한 자리를 차지할 거라고 관측을 하셨다면 성춘 부의장님 예. 모르겠어요. 나경원, 안철수 두 사람 중에 누가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만약에 빅3를 김문수, 홍준표, 한동훈 이 세 사람이 유력하다는 전제하에 다음 화면을 다시 한번 볼게요. 이게 4명으로 추리는 1차 컷오프는 민심 100%이기 때문에 뭐 인지도도 굉장히 중요한데 근데 이렇게 되면은 김문수, 홍준표, 나경원 3명이 동시에 올라간다면 한동훈 전 대표만 탄핵 찬성만 되면 구도가 확연해지는 건 아닌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그 누가 올라가느냐에 따라서 유불리가 좀 명확해질 거라고 보는데요. 그러니까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게 되면 탄핵에 좀 반대했던 분들 이 3명이 되고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전 대표가 1명이 되기 때문에 예. 저는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할 거라고 봅니다. 근데 안철수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도 저는 상당히 높다고 생각하거든요. 앵커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민심 100%인 상황이고 오세훈 시장의 후보직 그 경선 포기로 인해서 그런 그 합리적 중도에 속하는 보수에 속하는 분들이 아마 저 탄핵에 반대했던 분들로 흘러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의 표를 안철수 의원이 만약에 어느 정도 흡수를 한다고 한다면 예. 충분히 본선 갈 가능성이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탄핵 찬성파가 불리해집니다. 표가 갈리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안철수 의원이 올라가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불리하고 나경원 의원이 올라가게 되면 한동훈 전 대표에게 유리하지 않을까 좀 그렇게 봅니다. 그러면 성시훈 부의장 예상은 나경원, 안철수 만약에 두 사람 중에 저는 4명으로. 안철수 의원이 올라갈 가능성도 매우 높다고 생각합니다. 안철수 의원 네. 가능성도 네. 뚜껑 열어봐야 되겠죠. 22일입니다. 4명으로 추려지는 건 다음 주. 그런데 근본적으로 국민의힘은 이런 문제가 있을 겁니다. 물론 이재명 대표가 압도적 우위에 있는 민주당에 비해서 이번 경선 자체에 대한 주목도는 있겠습니다만 그나마 중도를 표방했던 오세훈, 유승민 두 사람이 일단 경선에는 참여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현재 국민의힘 문제 아니냐 이런 해석도 나왔습니다. 저희가 흥행을 위해서 특정 후보의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경선 룰을 교체한다거나 바꾼다거나 이런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어떤 A라는 후보가 흥행에 도움이 된다고 하더라도 그분을 위해서 룰을 바꾼다든지
이런 것들은 당 지도부가 전혀 고려치도 않고 고려할 수도 없는 옵션들입니다. 예. 출마를 안 하시는 건 개인의 선택 아닌가요? 개인의 선택인데 당이 잘 못해서 나는 출마 안 하겠다라는 것은 논리적으로는 잘 맞지 않는다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기자가 물었어요. 중도를 표방했던 오세훈, 유승민 불참하면서 뭔가 흥행에 실패한 거 아니냐라고 했더니 신동욱 대변인 저렇게 얘기했습니다. 이현정님, 이런 게 있잖아요. 어쨌든 대통령은 파면이 됐고, 그리고 저희가 뉴스탑10 뒷부분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제 형사재판에서 계엄과 관련된 얘기들을 쏟아내면 쏟아낼수록 이게 국민의힘에 그렇게 도움이 될 것 같지는 않은데 뭔가 친윤 후보들이 좀 더 넘쳐나는 현상, 이걸 좀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제 과거 획기적인 그러한 어떤 경선 분위기로 갈 가능성이 저는 굉장히 높은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결국은 이 계엄에 대한 국민적 어떤 비판, 특히 뭐 여러 여론조사나 이번 헌법재판소의 결정문을 보면 많은 국민들이 거기에 저는 동의하시지 않나 싶어요. 그러면 국민의힘이 해야 될 일은 얼른 윤 전 대통령과 이제 결별하면서 뭔가 어떤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하고 혁신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지금 경선 움직여내는 이 판도를 보면 정반대로 지금 가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소위 이제 윤 전 대통령과 가까웠던 분들이 잇따라서 출마를 지금 선언하고 있고, 예. 뭐 윤상현 의원은 이제 불출마하기로 했습니다만은 이제 그런 분위기라든지 또 하나는 이게 이제 힘들 것 같으니까 한덕수 대행을 지금 어쨌든 간에 다시 이제 끌고 와야 되겠다. 예. 이런 지금 계획까지 세우고 있잖아요. 자, 근데 아시겠지만 윤 전 대통령이 대통령 때 총리는 바로 한덕수 총리였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지금 결국은 이번 대선 구도가 이재명 대 어떤 새로운 어떤 이 국민의힘 모습이 돼야 되는데 이재명 대 윤석열과 그 어떤 면에서 보면 같이 했던 사람들 이런 예. 구도가 되어버리면 결국은 이 국민의힘에게 결국 구도상으로 보면 굉장히 불리한 구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의원들은 또다시 이제 외부에 손을 내밀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당내 경선은 경선대로 지금 흥행이 안 되가는 그런 상황으로 가버리고 그러니까 두 마리 토끼를 다 잃어버리는 저는 그러한 상황으로 지금 가지 않을까라는 우려가 큽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네. 지금 경선 구도가 결국은 지금 이 양자대결을 했습니다만 결국 탄핵 찬성과 반대 이쪽으로 지금 모아진다 그러면 지금 윤 대통령 재판 진행 상황도 그렇고 여러 가지 상황으로 보면 예. 꽤 다시금 이 이슈가 다시 경선 판도로 다시 오는 게 아닌가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강성필 부위원장님, 지금 뭐 자막에도 나옵니다만 어제까지만 해도 윤상현 의원이 최근에 윤 전 대통령 지지자들이 얘기했던 이른바 윤 어게인이 윤 전 대통령이 아니라 본인일 수도 있다는 취지의 얘기를 했어서 대선 출사표 던지는 거 아닌가 했는데 출마하지 않기로 하루 만에 입장을 바꿨어요. 이렇게 되면 교통정리가 친윤 내부에서 된 겁니까? 저는 이제 나경원 의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저는 홍준표, 김무성과 같은 친윤 그러니까 탄핵에 반대한 후보들의 힘을 빼는 효과가 저는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윤상현 후보 같은 경우는요 애초에 출마를 하면 안 되는 분입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바로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출마하라고 권유하셨던 분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에 한덕수 권한대행에게 권유해놓고서 본인이 출마하는 것은 이거 앞뒤가 무슨 논리인 건지 저는 도대체 이해를 할 수가 없고 결과적으로 어쨌든 친윤 같은 경우는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로 모여 있잖아요. 그러면 전선을 확 그어가지고 최소한의 후보들한테 힘을 몰아줘도 탄핵에 찬성했던 한동훈 후보를 이길 수 있을까 말까 좀 버거울 수가 있는데 예. 오히려 본인들끼리 분열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면 경선을 하는 과정 속에서 아무리 같은 친윤이고 탄핵에 반대했다고 하더라도 감정이 좋겠습니까? 그럼 나중에 어떤 화학적 결합도 어려웠기 때문에 저는 나경원에게 힘을 실는 게 아니라 친윤 후보들의 힘을 빼는 구도다. 판을 잘못 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오늘 출사표를 던진 홍준표 전 시장을 중심으로 해서 국민의힘 내부의 지금 경선판 얘기 핵심 내용 오늘 알려진 내용들을 하나하나 만나봤습니다.